저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 인재냐 전제냐를 따지기 전에 수리수문학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고 그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침수 예방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가, 그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배산 이내의 지형 구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산지로서 축을 이루어 가지고 도시의 낮은 골짜기에 우리 주거지가 위치하고 주거지의 배면은 전부 다 산지로 이루어져 가지고 강수가 내렸을 때 산지에 떨어지는 물이 주거지로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 그런 현상으로서 침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배산 이내 구조라 그러면은 바다와 산이 맞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다의 조위에도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량천, 동천, 부산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침수 구조는 홍수에 대한 홍수 도달 시간이 급격히 짧아가지고 하구에 몰리는 수량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하구 부분에서 바다와 연행 부분에서 바다를 밀고 나가는 우리 하천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홍수 배제 속도가 늦어짐으로써 침수 구역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천 유역도 상당히 침수 구역이 많습니다. 침수 구역이 많다는 것은 그곳에 가보면은 배수공장이 있다, 그 다음에 저류시설이 있다, 이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시설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부산이 온천천도 사실상 성수로의 개념, 금능산 유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농경지를 통과해가지고 오를 제방으로 쌓여 있는데 그 논을 좀 더 택지화 시켜가지고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온천천 수위보다 제내지 수위가 더 낮아가지고 자연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곳곳에 배수공장을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배수공장을 기계로서 하늘에 내리는 물을 다 떼려고 하니까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30년에 한 번 정도 30년 이상 오는 물은 침수 피해를 당하고 30년은 알로 좀 자주 오는 침수 피해는 막자 해가지고 한 30년 빈도로 배수공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무 때문에 지금 부산 외대,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이런 마당에다가 저류소를 만들어가 상류에서 물을 일부 가두기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온천천도 배산 평야의 구조로서 홍수가 급격하게 몰려오니까 그게 온천천의 물을 못 담고 배우지에 침수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간 신도시도 자강천 하류에 침수 피해가 잦습니다. 그것도 망을산, 백운산, 성곽선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지형에 의해 가지고 비를 모아가지고 하천을 빼다 보니까 하천의 유속이 급하고 제방을 파괴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 대저일동 지역이 침수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신덕 배수본부장, 맥덕 배수본부장, 본부장을 많이 놓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선상지, 그러니까 평야지대에 물이 놓이니까 원래 그게 평야지대일 때는 우리가 농경지에 놓는 우리가 장막에 물을 담아도 되거든요. 그런 시설로 배수로가 전부 다 설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사람이 거기서 많이 마을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침수 피해가 잦아서 거기도 배수본부장으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산봉과 봉호사를 둘러싼 배산골짜기 구조의 용호동도 사실상 침수 피해가 잦았던 곳입니다. 거기도 마지막에 배수본부장을 놓고 그 다음에 우수 저류소를 상부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은 침수 피해가 좀 덜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매축 사업으로 토지 조성에 대한 폭풍 해일 피해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다가 흙을 갖다 가지고 쌓아가지고 하면 그 높이에 따라서 공사비, 그러니까 토지 조성 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 토지 계획부를 결정하는 게 바다의 수면 높이, 그 다음에 거기에 도달하는 파도의 높이, 그걸 가지고 실제 토지의 매립 계획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파도가 좀 더 높게 왔을 때는 올파가 되고, 그 다음에 평지 대부분 매립지가 거의 FH를 거의 평지로
내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사가 부족해가지고 우수구를 통해서 물이 잘 안 빠져나오는 게 우리 부산 지역이 해마다 기회를 입고 있는 유역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화의 진행입니다. 자연 녹지가 불투성의 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대체되고 강수가 침투할 공간이 부족함으로써 내리는 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출률을 농경지나 뭐 자연녹지 이런 데는 60%, 75% 이렇게 하는데 도시의 유출률은 90%를 보는 겁니다. 85%에서 90%를 보는데 그게 100이 내리면 90이 다 하천으로 다 몰려가지고 다 흘러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천도 유출량의 증가와 발생 시간의 단축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도시화가 지표면에 대한 포장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하 공간을 개발함으로써 흙이 안강에서 지표면까지의 사이는 실제로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비가 내릴 때는 좀 머금어줬다가 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이 쫄쫄쫄 흘러내리는 그런 하천과 그런 지형이 돼야 되는데 도시 개발이 되면서 지하 공간을 지하 주차장을 넣고 건물에 지하 3층 가천을 넣고 지하철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지하 강수가 내려가지고 땅 속에 머무르던 스펀지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죽은 땅이 되고 생명이 없는 땅이 되면서 재해적으로는 강제적으로는 실제 유출률에 대한 절대적인 높이는 효과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1을 보시면 이제 우리 부산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1905년도 조선총독부에 발간한 지도를 보면은 영도와 그 동구 연안이 지금 가덕도 연안처럼 매립지가 없는 거의 바다와 산이 맞닿는 이런 지형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1905년만 해도요. 그 다음에 1915년 초량일 때 매축지 계획도를 보면은 연안에서 산지에서 그 매립한 데까지 하천을 길게 이렇게 빼내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은 그래도 뽑기는 하지 않았지만 하천의 길이가 충분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산 일대 시가도를 이렇게 보면요. 1925년에도 연안이 그만큼 많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영도 쪽을 보면 이 남항동이 아직까지 그만으로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도 같은 경우는 남항동 내립을 함으로써 또 거기도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거기도 이번에 또 배수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땅을 매립하고 그 땅을 이용하다 보니까 땅을 이용할 때는 좋은데 여름 홍수기에 침수가 되니까 또 원부장을 놔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930년도에 초량동과 수성로 일대의 시가도를 보면은 여기서 초량천 자체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구까지 전부 다 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바다와 맞물리게 복개를 안 덮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물의 수위가 높아진 만큼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천 홍수의 배제 능력을 개그 상태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지금 매립지에 철로를 지나면서도 다 개그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46년도에 동구, 중구, 영도구 일대 시가도를 보면은 도시화가 연안선이 상당히 내립이 돼가지고 도시화가 진행 중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볼 것은 경부선 철도가 노반을 축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중앙대로보다 지반이 좀 높게 축조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강수가 내리면은 그 비는 원래 초량천, 부산천 그 하구 복개 박스로 나가지 못하면은 그 물은 뚝방이 돼가지고 물이 고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낮은 곳이 지하차도로 물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951년도에 보면은 아까 하구가 개수로 형태로 되어 있던 하천들이 전부 다 복개가 되고 상류부에는 그래도 개수로로 되어 있는 그 하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좀 부산의 중앙대로는 잦은 침수 피해와 하수도를 통한 역류, 도수 현상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안지형의 변천사를 보면 내립 사업에 따라 하천의 길이가 늘어난 구간은 하상 경사가 완만해지고 중앙대로 부분에서 도수 현상이 발생을 하고 하수 구면으로서 역류를 해가지고 항상 상시 중앙대로는 침수가 도로 침수, 노면 침수, 그게 작게 침수가 될 때는 노면 침수로 끝나고 뭐 택시가 탁 가면 물을 팍 튀기고 하는 이 정도 침수로 끝나지만 이번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비들이 모여가지고 흘러갈 곳을 찾아가지고 간 곳이 지하차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량천 하천 기본계획을 검토를 해보면 1992년도에 초량천 하천 연장이 1.6km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8월 계획에 보면 2.3km, 약 700m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마 북한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매립이 늘어나면서 하천의 하구의 길이가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픈 채널로 알고 복개 박스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개 박스에 대한 그 폐해는 마지막 결론부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량천 하구 위치는 중앙대로 하류로 550m 지점이 위치하고 부산역 선로기점에서 300m 지점, 거기 거의 완만한 경사로 하구가 위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량천 하상 경사는 하구에서 근대 연세점 앞까지가 666분의 1 경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670m 가면은 1m 높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경사가 완만한 거죠. 그런데 중류부는 근대 연세점 앞에서 초량중앙교까지는 37분의 1, 한 37m 가면은 1m 단차가 생긴다. 만큼 경사가 좀 급해지는 거고, 창류부 초량중학교에서 하천 시점까지는 1대 14m, 그러니까 14m 가면 1m 단차는 만큼 그렇게 경사가 급해지니까 상류는 하구 유속에 한 6.8배만큼 유속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중류는 하구 유속의 4.2배. 이렇게 하면은 하천의 폭은 상류의 하류보의 상류의 2배, 중류는 1.1에서 2배 정도밖에 불과하므로 하류보는 홍수 배제 능력이 절대 부족한 담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Q 이퀄 AV라고 합니다. A가 담연대이고 V가 유속인데 V가 빠르면 A가 작아도 Q가 동일한 Q가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하류로 가면 V가 늦어지기 때문에 A가 커져야 됩니다. 그 커지는 배수가 상류보다 지금 한 6배, 그 정도로 이렇게 커져야 상류의 물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상류의 하구폭 담면보다 한 2배 정도밖에 계기대가 있지 않고 그나마 아직까지 하류부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천의 개수는 하류부터 하고 중류, 상류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중류부에 자연 생태 하천을 한다면서 하폭을 좀 넓히고 복개대가 있던 거를 오픈 찬대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복개된 하천은 상류에서 유속이 급하게 내려오면 그게 이제 중앙대로 부분의 맨홀을 통해서 역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려오는 압력 갖고 좀 밀고 나가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복개를 뜯어버렸어요. 생태 하천을 한다고 초량천 복개구를 뜯었어요. 그런데 밑에서 물을 못 받아주면은 그 중류에서 넘친 물이 중앙대로로 다 흘러들어오고 중앙대로 흘러들어온 물이 그 경사를 타고 지하차도 박스를 침수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대로에서 북한까지 그 담면이 이번에 북한 대립을 하면서 좀 확대하는 계획을 만들었지만은 제가 보는 단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홍수를 산정할 기준이 되는 기점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물이 상시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천의 높이가 얼마 정도 수면 경사를 해서 물이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평균 만조율로 일단 전부 다 대본의 하천 계획을 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상만 최고 만조율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수위를 가지고 기점 수율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이제 부산이가 고민하는 게 뭐냐, 만조냐, 뭐 간조냐,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만조냐, 간조냐 이런 걸 많이 따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간조면 물이 기점 수위가 낮으면 물이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빨리 빠지고 만조면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물이 천천히 빠집니다. 그럼 저지대가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상망 최고 만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망이라 그러면 큰 물때
우리가 뭐 하루에 2번의 간만조 차가 있는데요. 그때 최고 만조일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저기압일 때 1013mm 평균기압일 때하고 저기압이 850mm라면 기압 차이에 의해서도 수면이 한 15cm, 20cm 상승을 하고요. 거기다가 바람 불면 더 이제 폭풍 해일 피해가 발생하고 일반 저기압일 때 강수가 내릴 때도 해수면의 수면은 상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승하는데 그걸 평균만 조율해 가지고 아주 낮게 한 그 차이를 한 4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부산시에서 최고 만조율과 평균 만조율 차이가 한 40cm 납니다. 그러면 이것만 기준 수율을 좀 높여도 하천은 복귀할 온도를 내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만조일 때 비가 와도 침수를 당할 그런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 배수본부장의 용량 결정은 지하차도 중심부를 향해 경사진 도로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30년 빈도로 규모로 댐 본부장의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량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그 본부장 접근 도로에 대해서 배수본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데서 중앙대로에서 물이 차가지고 초량천 그 다음에 영주동 이런 데서 그냥 노면을 타고 흘러내려온 물이 경부선 철도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 모여가지고 지하차도로 모이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 지금 현재 배수본부장 빈도 결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 갖고는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당초의 지형적인 특성에 대해서 진입 부분에 횡단 차수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레이팅 여러분들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정방향으로 횡철구는 있지만 정방향으로 철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심한 데나 이런 데는 홍수량을 도로 타고 급기가 내려오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중간에 횡단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횡단 수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상태로 조금 형식만 내놓은 그런 것 갖고는 그 내려오는 물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의 배수 본부장은 전기 패널은 위쪽에 별도로 위치를 해야 된다. 통상 유지관리 목적으로 전기 패널과 펌프를 같은 펌프실에다가 위치를 해놓으니까 이상적인 이상 홍수가 와가지고 침수가 돼버리면 전기 패널이 작동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전기 패널 앞으로 지하차도 하는 것은 좀 더 지상으로 전기 패널은 옮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요. 지금 그 하류부에 기내리된 박스 저거를 오픈시키는 게 제일 좋고 하류부 토지 이용에 제한이 된다면은 단면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된다. 지금 현재 계획된 단면도 개보수는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계획된 단면도 지금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연안을 개발해 나갈 때는 복개 형태의 파도보다는 오픈 찬넬, 개수로 형태로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워터프론트를 계획을 하고 해서 개발하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 지금 초량천 그 중류부를 생태하천 복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하천을 생태하천화 시켜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류부에 지금 북한 개발하는 건 전부 다 안거로서 전부 다 의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안거는 우리가 육상의 안거 길이가 50m만이면 청소급부가 홍수기 전에 전후로 준수를 할 수 있지만 100m, 200m, 500m 이렇게 돼버리면요 유지준수하기가 특히 바닷물이 늘 차가 있는 곳은 유지준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단면은 갈수록 막힐 수가 없다. 우리가 처음에는 단면을 15로 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10년이 지나면은 단면이 8위대가 있을 수가 있다. 배수본부장은 우리가 30년으로 설계를 했는데 30년이 앞으로 30년 뒤에도 30년 물을 풀 수 있느냐? 기계는 높고 녹슬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배수본부장이 최고로 될 수는 없다. 지형을 바꾸는 계획을 하고 기계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차 10년 타면은 산성만 올라갈 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본부도 물에 담기는 배수본부도 10년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